그 침이 침을 놓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병이 고쳐진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침을 놓으면 주치가 있잖아요. 그 주치가 왜 있는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런 주치를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그 혈에 대한 주치들이 있어요. 그 주치를 외워갖고 쓰시면 항상 뭐를 느끼냐면 답답한 거예요. 왜? 그 주치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주치를 다 외워서 배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치의 결과만큼 내가 이것을 기대를 했을 때 그 기대치와 임상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매 치료를 하고 나면은 환자의 상황이 어떤지 굉장히 의심하면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침을 딱 놨는 순간 일부는 내가 침의 길을 어떻게 돌렸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가 될 것이다라는 걸 내가 예상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놓으면 어떤 몸의 변화가 생길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먼저 제가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게,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병이 식체, 위안통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자가 식체와 위안통을 가지고서 왔을 때에 이 사람 병을 고치는 걸 우리가 채침으로 어프로치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이제 여기 위에 채침에 대해서 막 써놨는데, 이건 채침, 여기 혈자리 가져온 거는 제가 북한에서 사용하는 혈자리들이에요. 네, 북한이 생각보다 그 침술이 또 좀 잘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체냐, 어혈이냐, 기혈이냐, 담음이냐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중환이에요. 왜? 우리가 위가 아프니까 중환을 놓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단순해요. 아픈데 놔주고 위에 모혈이니까 거기를 자치면 좀 당연히 낫겠죠. 그럼 이제 기가 부족하니까 족삼리로 올려주고 기운을 잡아주고, 뭐 어혈이 있으면 뭐 혈에나 뭐 이런 걸로 풀어주고 격수로 다 다스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담음이 있다 그러면은 풍령이나 뭐 공손을 하고 담음을 제거해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기허인 경우에는 중환이 안 오고 비유가 와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중초의 기운이 허한 거는요, 비기허야. 위기허도 있지만, 위는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위장의 경락이라는 것은 양경이거든요. 오늘 그 경락의 기본적인 병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부족한 거는 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비장의 기운이 허하기 때문에 비수를 건드려주고 기회를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침 쓰는 거예요. 다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동시침으로 가볼까요? 동시침으로 가보면 우리가 사화중, 뭐 사화외, 사화상, 사화 이런 혈자리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걸쳐져 있냐? 위장의 경락 경근 쪽에 있는 그 다리 하태부, 무릎 이하에 있는 부분 중에서 위장의 경락하고 그 담경의 경락이 살짝 걸쳐지는 부위예요. 거기를 쳐다보면 실제 만성적인 위염이나 만성적인 식체가 오는 분들은 그 자리를 보면 청근이 있어요. 파란 핏줄이 있어요. 그 핏줄이 딱 보면 내가 식체가 있어서 왔어요 이라고 딱 치료를 하기 전에 선생님은 평상시에도 만성적인 그 소화불량이 문제가 있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왜? 거기에 이미 혈맥이 잘 통하지 않아서 형성된 청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자침을 해줘가지고 피를 빼주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속이 편안하고 후련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동시침에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침에 내가 혈을 몰라. 예를 들어서 사화외나 사화상, 사화중 이런 걸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사열로 인해서 뭔가 식체를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데 사열하기 좋은 자리가 선생님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채침혈 자리 중에서. 채침 지금 체한 거 말씀하시죠? 네네네, 체한 거. 네, 만약에 사열한다면 위장경락. 족삼리라는 혈 아시죠?
족삼리에 딱 보면요. 족삼리에도 파란 실핏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사혈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뻥 뚫려요. 피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족삼리에 핏줄이 없을 수도 있고 딱 족삼리 혈자리가 아니라 족삼리 혈자리 언저리에 있는 파란 핏줄. 거기다 사혈을 해주면 굉장히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동시침에서 쓸 수 있는 혈자리가 이제 문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문금은 우리 채침 혈자리 중에서 함복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죠? 위경에 함복이 정형 수경합 중에서 무슨 혈자리인지 아세요? 수혈이에요. 수혈. 그죠? 수는 뭐예요? 체중 절통, 통증을 컨트롤해요. 지금 여기로 오신 분이, 여기 환자가 식체로 오신 분이 위통, 식체통, 위안통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복을 자침해주면 당연히 좋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시침에서 또 많이 쓰는 게 이 어제 부위에 있는 토수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자침해주면 만성 위염이나 식욕부진, 만성 식체에 또 만성으로 기운이 약해서 나타났을 때 증상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시침을 써도 선생님 보면 아니 어떨 때 사화외혈을 쓰고 어떨 때 문구혈을 쓰고 어떨 때 토수혈을 쓰는지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그냥 주치를 외워갖고 쓰는 것밖에 없어. 동시침을 써도. 그런데 오늘 강의가 끝나시면 이분은 내가 동시침을 쓰더라도 난 토수혈을 써야겠다. 나는 문구혈을 써야겠다. 아니야, 이분은 내가 사혈을 해야겠다라는 그 선생님들만의 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그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는 오늘은 경락 조절침을 공부하시지만 단순하게 이 침법만 공부하는 게 모든 침법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기본을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사암침을 제가 개인적으로 침법 한 가지만 공부한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가지고 침법 공부한 것만 한 20몇 가지 뭐 잡스럽게 뭐 파생되는 것까지 하면 한 40가지 정도 되는데 물론 그걸 제가 다 통달한 건 아니지만 침법들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다 취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암침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심플해요. 사암침은 장부의 병을 잘 고쳐요. 장부의 병. 근데 장부의 병을 고치는데 이 사람이 식체가 있으니까 위장을 컨트롤 해줘야겠죠. 그거는 위경락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위경락의 병증으로서 나타나는 것 중에 많이 쓰는 게 위정격. 위가 무력해서 위정격을 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병으로도 잘 나타나는 게 위에는 항상 열과 염증이 잘 생겨요. 열로 인한 염증. 그래서 위승환격, 위열을 내려주면서 기운을 하기시켜줌으로써 치료해주는 위승환격까지도 쓸 수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락조절침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인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체가 있을 때 이제 한방학적 아나토미 포즈는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설명 또 해드리겠지만 위장이라는 놈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여기에 있는데 위 경락이 여기서 시작해갖고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자, 위경이 양경이에요? 음경이에요? 양경이죠. 양경은 내려가야 되는 게 병이에요. 내려가야지 정상적인 생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 생리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병리가 생긴 거지. 그러면 양경은 무조건 내리면 돼. 음경은요? 올리면 돼. 아주 심플해요. 아니, 땅이 하늘을 사랑해서 올라가야 되고 하늘이 땅을 사랑해서 내려와야지 기가 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양경이라고. 그러면 경락조절침에서는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이 양경의 기운을 내려주면 돼요. 위장을 지나가는 이 경락을 쭉 잘 못 내려가니까 위에 원래 생리가 뭐야? 위기가 병리가 되면 위기 상역이 되고 꺽꺽거리죠. 근데 위기가 원래 생리가 하강시키죠. 하강시키는 거니까 내가 침으로 위에 기운을 갖다 밑으로 하강을 시켜. 어떻게 하는지는 금방 이제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운을 돌려줬더니 기운이 쑥 내려와서 돌아갔더니 속이 편해지더라요.
근데 딱 났는데 환자들이 이제 새 침을 놓거나 뭐 다른 침을 놨는데 좋아졌어야 된다.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경락 조절 침을 쓰죠. 좋아졌죠? 이랬는데 모르겠는데 뭐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뚜렷하게 내가 길을 가는 거를 알고서 내가 길을 돌려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느낄 뿐이지 뚜렷하게 좋은 거야. 그런 내가 치료를 했을 때 확신을 갖고 치료할 수 있느냐, 의심을 갖고 이게 치료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치료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